네, 간추린 뉴스 김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어떤 키워드 들고 왔습니까? 네, 또 발사한 북한입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요, ICBM 화성 15형을 오늘 오전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도발입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오늘 도발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밝혔는데요. 예. 북한은 이례적으로 발사 1시간여 만에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북한은 어제 진행된 한미연합 비행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사포탄 4발이면 적의 작전 비행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한미는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서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의 BMB 전략 폭격기와 또 한미 F-35A 스텔시 전투기를 등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무력 시위의 원인이 한미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도발의 책임을 외부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성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네, 맞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고난의 행군 시기만큼은 아니지만 예.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내부 결집을 하려면 적을 외부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내부 결속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공개가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와 미국을 향한 비난을 담은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김여정은 태평양을 자신들의 사격장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미국을 재차 압박하면서 긴장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또 담화를 통해서 북한 ICBM 기술의 한계를 지적한 남측 전문가들의 평가를 일일이 반박을 하면서 발끈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사일 발사가 외교적 수단 또 무기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어제 오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종합해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미국과 통상 외교를 지향을 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봉쇄하는 이 통미봉남 전략을 취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얻을 건 얻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이게 미국을 겨냥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양국에 지금 불만을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다시 핵무장론이 또 등장을 했네요.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정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킬체인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킬체인이 뭐냐면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미리 포착하고 우리에 대한 공격이 확실해진 경우에 선제 타격을 하는 전력을 뜻하는데요. 정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대응 능력이 좀 부족하다면 자체 핵 무장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처럼 강대강 대치가 어떻게 보면은 좀 평화를 더 위협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아사자가 나올 만큼 좋지 예. 않는데 저희도 지금 국민들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대화 국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이 연이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평화 국면이었지만 또 과도하게 속도를 낸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또 서로 대결을 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꼈을 때 안보 위기감은 비교적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비 경쟁이나 이런 강대강으로 나갈 경우에 언젠간 폭발할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화 국면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길인데 조급하게 평화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결국엔 대화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현 정부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노동개혁에 칼 빼든 윤 대통령입니다.
자, 오늘도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동안 윤 대통령은요, 예. 노동, 교육, 연금 이 세 개를 두고 이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정부는 노동조합에 이제 회계 투명성 카드를 꺼내 들었고 예. 양대 노총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동계 저항이 거세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걸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권성동 의원실에 따르면 이제 국내 양대 노총으로 불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총 1,500억대 중앙과 이제 지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는 약 300억대인데요. 예. 고용노동부가 노조 회계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노조 327개를 대상으로 한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207개가 이제 자료를 내지 않거나 증빙 자료 없이 표지만 제출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양대 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이 월권 행위다라고 하면서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이에 여당은 이제 대통령실도 예결산 회계 감사를 받고 있다. 네. 노조의 이익은 목숨 걸고 관철을 하면서 왜 국민 세금 받아간 책임은 거부하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 노조 회계장부를 보고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좀 엄정 대응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이정식 맞습니다. 장관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이정식 장관은 노동단체 이제 지원 사업의 경우에 예. 올해부터 이제 회계 법령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강제징용 합의 막바지 단계로 이르렀다입니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요, 일본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제 한일 간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는데, 박진 장관이 이제 네덜란드랑 독일 방문하고 오늘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 박 장관은 웬hen 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진행된 이 강제징용 문제 관련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아주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다. 조만간 하야시 외무상과 다시 만나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추가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박진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그 18일 독일 맨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일본 측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입장을 전하고 예. 거기에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기시다 총리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된다고 이제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좀 그쪽 입장을 용인하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이제 배상 참여와 사죄 등이 성의 예.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곧 있으면 3.1절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 것인지 또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